안녕하세요. 테일러 허성현 강사입니다. 이번에 찍을 영상은 제가 이전과는 찍었던 영상과는 다르게 코어 운동을 위주로 한 시퀀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요즘 저희 센터에 오시는 회원님들 중에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분들을 위한 운동 영상입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기 코어를 단단히 하기 전에 등이 먼저 이렇게 항상 뻣뻣하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 봐야 하고,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의자에 편하게 앉아 주시고 한쪽 손은 허리에 이렇게 대줍니다. 그리고 한쪽 손은 이렇게 명치에 대줍니다. 그리고 이 허리를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이 명치만 뒤로 쏙 구부려 줍니다. 다시 펴시고, 다시 허리는 가만히 있고 명치만 이렇게 구부려 줍니다. 오케이. 허리 가만히 있고 명치만 다시 이렇게. 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허리를 움직이지 않고 등만 단독적으로 구부릴 수 없다면 이것은 등이 굉장히 많이 뻣뻣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등이 많이 뻣뻣하기 때문에 허리로 움직임이 과하게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이 뻣뻣한 거를 먼저 해결을 하고 코어 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를 취해 줍니다. 그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줍니다. 자, 그리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한 10% 밀어주는 힘을 유지하고 동시에 머리는 명치를 보면서 숨을 들이마셔 줍니다. 이러면 목이 굽혀지면서 등이 자연스럽게 구부려집니다. 다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밀면서 동시에 시선은 명치를 보기. 그러면서 숨 들이마시기. 자, 숨을 들이마셨으니 이제 다시 반대로 원 상태로 돌아가야겠죠? 돌아갈 때도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 짚은 그 상태에서 손을요 아래로 살짝 당길 건데,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눌러놓은 상태에서 아주 살짝만 당길 겁니다. 눌러놓은 상태에서 아주 살짝만 당기는 힘. 자, 이 살짝만 당기는 힘 유지하면서 명치를 동시에 하늘로 보게. 다시 들이마셨다가 손바닥은 아래로 살짝 향하는 힘, 동시에 명치가 하늘을 향하게. 목도 마지막에 살짝 제껴주면 좋습니다. 이때 느낌이 어디서 나냐면 등 가운데서 나요. 그래서 등 흉추가 뻣뻣하신 분들은 이 동작이 잘 안 돼서 엉덩이가 이렇게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등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동작을 하려고 엉덩이가 뜬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범위로 가지 마시고 천천히 엉덩이가 들리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등만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방금 등을 구부렸다 피는 동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흉추는 요추와는 다르게 회전 움직임이 잘 돌아가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흉추가 잘 돌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발을 이렇게 기응, 니은으로
직각으로 서주시고, 자, 왼발이 앞에 나갔으면 오른쪽 손으로 왼쪽 무릎의 바깥쪽을 딱 짚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몸을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을 할 건데,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발이 자연스럽게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고정하시고,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고정하시고, 잠가줍니다. 빠지지 않게 잠가줍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으시고, 얘는 계속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오른손으로 막아주시고, 왼손으로 시선을 엄지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 동작도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오른손으로 무릎을 막았기 때문에 허리에서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등에서만 돌아가는 느낌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뻣뻣해진 등을 풀어주는 연습을 했으니 이제 여기 요추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운동이 필요하겠죠. 자, 운동 구성은 총 7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초 코어 운동 4가지, 그 다음에 심화된 코어 운동 3가지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먼저 기초 코어 운동 4가지는 버드독, 데드버그,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버드독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어깨 밑에 내 손목, 고관절 밑에 내 무릎, 그리고 척추는 과도하게 구부러져 있거나 과도하게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과도하게 굽어지고 펴져 있는 거에 중간 상태. 그렇죠. 그리고 손바닥으로는 바닥을 약간 지지를 해서 이 날개가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게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팔만 하나 일단 올릴 거예요. 팔만 하나 올리는데 올리자마자 복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이때 주의할 점이 팔이든 다리든 하나를 뗐을 때 척추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상태에서 유지, 척추는 그대로 유지. 오케이. 자, 이게 쉽다. 그러면 다리를 하나 이렇게 쭉 뻗어봅니다. 오케이. 이것도 쉽다. 그러면 팔, 다리를 대각선으로 같이 뻗어줍니다. 자, 오른손, 왼발 이렇게 했을 때도 최대한 몸이 흔들리지 않게 돌아오시고, 발은 뒤꿈치를 뒤로 쭉 뻗는 느낌인데 뒤꿈치를 뒤로 쭉 뻗는 느낌이지 이렇게 쭉 올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리면 허리가 휘어지죠. 다시 오케이. 자, 버드독 운동을 진행하시다가 어깨 힘이 너무 약해서 손목이나 팔꿈치나 여기 윗 어깨가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팔 버틴 상태에서 발만 뻗는 걸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데드버그입니다. 데드버그는 천장을 보고 누워줍니다. 이때 허리가 너무 과하게 들리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배를 많은 형태를 피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너무 피고 너무 말고의 적당한 중간, 그 위치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다리 하나씩 뻗어주시고, 이렇게
이 상태만 유지해도 복부에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만 하나씩 움직여 볼게요. 천천히. 뒤꿈치를 쿵 찍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터치.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팔이랑 다리랑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동작을 할 때 배 힘이 적절히 들어온 게 아니라 허리 쪽으로 텐션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이러면은 난이도가 지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지 마시고 팔만 하나씩 움직인다든지 다리만 하나씩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프 플랭크입니다. 발가락 거시고 무릎 거시고 팔꿈치 땅바닥에 제대로 지지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발가락, 무릎, 팔꿈치가 땅에 베었죠. 그 상태로 무릎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면 됩니다.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거나 등이 과도하게 구부려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팔꿈치와 엉덩이는 수직. 이렇게 하시면 복부와 날개뼈 밑부분에 굉장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우시다면 다리까지 하나 올리시고 반대. 이것도 쉬우시다면 양발. 자, 플랭크 운동도 마찬가지로 앞쪽 복부를 타겟팅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앞쪽 복부가 아니라 허리에 힘이 과하게 들어온다면 일단은 난이도가 높은 것이니 정지해 주세요. 자, 다음은 지금까지 총 3가지 했죠. 버즈독, 데드버그, 하프 플랭크. 자, 이번엔 마지막 기초코어 4번째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자, 플랭크가 아까 엎드려서 한 상태죠. 자, 그럼 사이드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옆으로 플랭크를 하는 거겠죠. 팔꿈치와 어깨가 수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무릎을 고관절을 뒤로 쭉 접어서 접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고정되었고 이쪽 아래쪽 다리가 고정되었고, 자, 지금 고관절이 접힌 상태죠. 이 고관절을 그대로 쭉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쪽 왼쪽 옆구리에 힘이 잘 들어오게 됩니다. 왼쪽 버티는 어깨도 힘이 잘 들어와요. 이 상태로 버텨줍니다. 자, 사이드 플랭크 같은 경우는 한쪽씩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했다고 한다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자, 기본적인 4가지 기초 코어 운동 동작을 해봤는데요. 자, 심화 버전으로 3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화 동작은 내발기기 자세에서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내발기기 자세를 적절히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무릎을 틀어줍니다. 이때 척추의 모양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유지. 복부에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온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발기기에서 무릎을 떼서 복부 쪽에 힘이 많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자, 이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복부가 척추가 안정화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내발기기, 척추 중립 만들어 주시고 바닥으로 손바닥으로 지면을 지그시 밀어내시고 무릎 1cm 업. 자, 동물이 된 것처럼 앞으로 나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때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 안 됩니다. 자, 끝으로 갔다면 다시 반대에서 내발기.
무릎 1cm 들기. 이런 식으로 코어가 안전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팔, 다리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화 버전, 이것도 내발기기 자세에서 파생이 돼요. 이거는 다들 학창시절 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내발기기, 다리 하나씩 뻗고 다리 하나 뻗고 이 상태 유지. 이때 허리가 젖혀지거나 너무 과하게 등이 구부리면 안 됩니다. 이 상태 유지. 푸시업 포지션이죠? 그렇죠. 이때 다리는 어깨보다 넓게 벌려주시고 이 자세가 이제 쉬우시다. 그러면 팔꿈치를 좁혀주세요. 팔을. 이 상태에서 한쪽 팔을 팔꿈치 터치. 셋, 넷, 다섯. 이때 팔을 하나씩 뺐을 때 골반이 이렇게 너무 틀어지면 안 됩니다. 일단은 푸시업 내발기 자세에서 푸시업 포지션을 만들고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벌린 상태에서 팔은 좁혀주시고 팔꿈치를 하나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교체를 했는데요. 팔꿈치를 빼는 순간 몸통에 엄청나게 큰 도전이 옵니다. 이때 골반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세요. 자, 심한 버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내발기 자세에서 푸시업 포지션. 이때는 손은 어깨 넓이로 유지해 주시고 다리는 좁게 유치해 줍니다. 그리고 자,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이랑 유사한 것 같나요? 바로 마운틴 클라이밍이랑 되게 유사한 자세입니다. 차이점은 마운틴 클라이밍은 유산소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 중 하나이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푸시업 포지션에서 다리를 마운틴 클라이밍처럼 하나씩 올리는 건 전제 조건이 절대 다리를 움직이는 동안 척추의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도 으쓱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뻗어진 상태. 아까 마운틴 클라이밍이랑 이 운동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네. 기존에 아시던 마운틴 클라이밍은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한 운동 중 하나이고 제가 방금 알려드린 코어 동작은 팔 안정화, 척추가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 척추의 모양이 변하지 않게 유지하고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이 큰 코어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9개의 동작을 했어요. 처음 2개는 날개, 등뼈를 유연하게 해주는 등뼈 유연성 운동. 그 다음 4가지 동작은 기본적인 코어로 버드독, 데드버그,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그 뒤에 3가지는 심화 코어 동작으로 내발기기 자세에서 기어가기, 내발기기 자세에서 푸시업 포지션 만들고 한 팔씩 떼기, 그 다음에 또 푸시업 포지션에서 다리 왔다 갔다 하기. 이렇게 총 9가지 동작을 보여드렸는데 각자 자기 몸의 난이도에 맞는 동작을 해주시고 하는 동안 절대로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통증이 발생한다면 그 동작 자체가 대상자 분들에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멈춰주시고 난이도를 더 낮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동작을 소개하는 걸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틴을 가지고 제가 직접 운동을 해서 회원님들이 실제로 따라하기 쉽게 운동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